제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했었던 게 바로 감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감정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는 건 생각도 아니다. 감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울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사회가 전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거, 또 불안을 넘어서서 공포라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 감정을 얼마나 건강하게 풀어내냐 하는 것이 사실은 관건이죠. 우리가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감정은 옳고 그름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드라마를 아주 자주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속에 작가들의 가치관도 좀 있을 뿐더러 요즘 드라마는 한결같이 트라우마를 안 다룬 드라마가 없습니다. 결국 한 인간의 삶을 트라우마적인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제 이 사회가 본격적으로 트라우마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트라우마적인 요소를 많이 깔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드라마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 드라마도 이렇게 즐기면서 보는 편은 아니고 분석하면서 좀 봅니다. 어젯밤 늦게 제가 그룹 상담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11시가 훨씬 넘은 시간에 잠이 쉬이 올 것 같지 않고 또 토요일 저녁은 일주일을 마감하는 때이기도 해서 왠지 일찍 자면 좀 억울해서 항상 1시 넘어서 2시 다 되도록 드라마를 보거나 뭐 딴짓 좀 하거나 이러다 자는데 제가 우연찮게 넷플릭스를 보다가 보니까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봐서 그걸 좀 봤습니다. 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둘이 사는데 엄마가 자궁암 수술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 항암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엄마가 이제 항암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된 상황. 이제 엄마는 곧 가는 상황. 담당 주치의도 또 담당 교수님도 이번엔 손 쓸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보호자랑 얘기를 하는데 보호자가 10살 난 딸이었습니다. 참 가슴 먹먹한 장면이죠. 그런데 담당 교수님이 이제 레지던트 1년 차인 주인공에게 아이와 좀 시간을 보내라. 어머님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후원하는 분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은 것 같으니 후원하는 기관에 그분들 오실 때까지 아이 좀 데리고 시간을 보내주고 아이 맛있는 거 좀 사주고 그래라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볼까 말까 하는데 피곤한데 봤더니 그 레지던트 1년차가 항상 화를 내고 분노를 어쩌지 못하고 늘 시크하고 참 캐릭터 독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불이 다 꺼진 대학병원 1층 로비에서 대기 의자에 깜깜한 밤에 옅은 불빛 아래 10살짜리 보호자와 레지던트 1년차인 여자 주인공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크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엄마 이제껏 늘 아파도 퇴원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안 죽어요. 우리 엄마 이번에도 퇴원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지던트 1년차인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죽어. 그래서 전속으로 쟤 뭐지? 어떻게 저렇게 10살짜리한테 쟤 죽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흥미로워서 좀 계속 봤습니다. 엄만 죽을 거야.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엄마 얼굴 보러 들어갈 텐데 너 그게 마지막 보는 걸 수 있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 제가 너무나 인상 깊어서 대사를 다 기억합니다. 엄마 보고 싶어하는 감정은 점점점 옅어질 거야. 그리고 슬픈 감정도 그럴 거야. 슬픈 것도 그럴 거야. 그런데 엄마 냄새는 잘 잊혀지지 않더라. 네, 않더라. 본인도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죠. 엄마 냄새는 잘 잊혀지지 않더라. 엄마 냄새 많이 맡아놔. 그 냄새는 잊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그리고 너한테 얘기할 거야. 씩씩하게 살아. 울지 마.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엄마 생각해서 착하고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이제 울지 마. 강해져야 돼. 뭐 이런 식의 말.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말 믿지 마. 많이 울어도 돼. 많이 울어. 울고 싶을 때 소리내서 울어. 구석에서 울지 말고 많이 울어. 그 사람들 말 믿지 마. 나도 그랬어. 나도 그 사람들 말 믿고 울지 않았어. 근데 울어야 돼. 많이 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크하고 아주 냉정한 것 같은 그 레지던트 1년차는 전화번호를 이 10살짜리 아이에게 전해주면서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전화해. 매일매일 전화해도 괜찮아. 이러고 후원하는 단체에서 온 사람이 왔을 때 인사를 하고 아이를 부탁하고 자리를 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그렇게 어른스럽게 눈물을 참고 그렇게 어른스럽게 엄마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던 이 아이가 후원회, 엄마의 병원비를 대주고 이 아이를 후원하려고 하는 그 후원하는 곳에서 나온 그 선생님 앞에서 그때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가슴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이야기의 스토리 때문에 먹먹해졌다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통곡하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울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받은 세대구나. 우리는 우는 법도 잘 모르는구나.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울지 마. 뚝! 그렇게 감정폭력하면서 우리를 키웠구나. 마치 울면 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회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울음을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레지던트 1년차 주인공 이름이 오이영인데 오이영 선생은 그렇게 많이 화가 났었구나. 그래서 중학교 때 그렇게 죽은 엄마의 죽음을 해소하지 못한 주인공은 매 순간순간 화가 나고 매 순간순간 슬픈데 울지 못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 모두 이렇겠구나. 그리고 이런 우리들은 자식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겠구나. 씩씩해야지. 울지 마. 강해져야 돼. 뭐 이딴 거로 울어. 뚝해. 그만 울어. 이렇게 우리들도 자식들을 길렀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 감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불쾌하고 슬프고 분노하고 감정 무감증에 걸려서 그냥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구나. 그랬던 주인공이 그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깨는 장면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나와서 텅 빈 거실과 주방을 바라보며 엄마를 찾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드디어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그게 어제 본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우셔야 됩니다. 어머님들도. 그렇게 참았던 울음을 통곡하며 울어야 끝이 납니다. 그렇게 아이들도 통곡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곡하지 않으면 주인공 오이영 선생처럼 아이들은 분노하고 소리 지릅니다. 통곡하지 않으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시크하고 냉정하고 그렇게 못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울으려면 내 감정이 뭔지 알아야 눈물이 납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감정이 뭔지, 내가 억누르고 내가 회피했던 감정이 뭔지 모르면 울 수 없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숨어있는 감정 찾기부터 먼저 하십시오. 제 사무실에 들어오신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하시는 많은 어머님들이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억눌러져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입니다. 그 감정을 찾아내야 울든 통곡을 하든 아니면 소리를 지르든 아니면 분노를 하든 그렇게 억눌린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아이의 감정이 뭔지 알고 싶으시다면 감정 수업을 해보십시오. 감정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으니 공부해 보시고 내 감정이 이러했는데 내 딸의 감정도 이러했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공부를 하십시오. 아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사실 이 모든 불행들은 억눌렀던 감정,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내 감정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렇게 좀비처럼 살았던 이런 우리 세대가 만든 비극입니다. 최소한 내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 다행스러운 건 요즘 유치원에서 감정 수업을 한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감정을 모르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감정 무감증 환자로 살진 않을 것 같아서 참 희망적이고 다행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할 수 없으니 감정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감정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